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한마음을 대는지 뼈아대 오늘은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은 먼저 우선 질보다는 양이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양질 중에 뭘 택할 거냐 선택을 할 때 그래도 뭐 질이 좋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게 되게 쿨해 보여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뭘 적어놨냐면은요. 양을 모르고 질을 논할 수는 없다. 충분한 양이 모이면 질이 피어난다. 그래서 노력 없는 실력도 절대 없는 것이다. 이제 제가 이거는 뭐 몇 번은 아니고 한 번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갔을 때, 제가 박사를 받을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빨리 받았습니다. 빨리 받고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었고, 그 핵심이 질보다는 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거는 엄청 이제 도움이 되는 얘기라서 좀 자세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느 분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인생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 항상 진짜 계산해 봐야 되는 게 기회비용이거든요. 기회비용. 얼마나 내가 이걸 실패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이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박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헌조사예요. 리터레처 리서치라고 그러거든요. 이 문헌조사는 좋은 게 뭐냐면은 기회비용이 작아요. 읽는 거니까 뭐 그 다음에 빨리 읽으면은 그 시간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다 똑같겠죠. 박사는 이제 문헌조사하면은 다른 거는 자료조사,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전공 서적 읽기, 뭐 관련 서적 읽기 이런 거에서 여러분 공부는 기회비용이 진짜 엄청 낮고 리스크가 엄청 낮아서 여러분 그것도 리스크가 낮은 것 대비 얻을 수 있는 건 어마무시하게 높기 때문에 공부는 진짜 최고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입이 진짜 이빨 달아 없어질 정도로 얘기하는 거 진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그러면 너무 웃기겠다. 틀리 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왜 양을 모르고 질을 논할 수 없냐면은 제가 박사 때 우리 지소 교수님이 나한테 맨날 이렇게 아이템을 갖고 오는 거야. 아이템을. 우리 지소 교수님 그러니까 뭐 영준아 이거 해봐 이렇게. 아이템이란 게 뭐야? 이게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실험 주제.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이제 뭐 쉽게 더 심하면 유튜브 이렇게 촬영하는 우리 같은 회사가 있고 PD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 주제로 찍어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저 사람은 저런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디서 얻어오는 거지? 나는 낼라 그래도 도저히 낼 방법이 없는데 저 사람은 그냥 천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근데 제가 운이 좋았어요. 항상 운이 개입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래핀이라는 걸 연구했는데 제가 2009년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핀이 발견된 게 2005년인가 그래요. 2004년 말인가 2005년 되게 말. 신생 그거였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커서 이게 그 사람들도 거의 최단기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제 그 안드레 가임이랑 노보셀러브 교수도 다 최단 기간에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은 5년밖에 나온 지가 안 됐고 이것도 논문도 이제 나올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아직 많이 나오지가 않은 상태여서 그리고 일단 그래핀 관련 나온 거는 다 조사해 보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이처, 사이언스 이렇게 제일 유명한 저널부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유명하면서 뭐 그래도 좋은 나노레터, 뭐 어드밴스 매티리얼 뭐 이런 거 피지컬 리뷰레러 이런 거를 진짜 그래핀 키워드 제목에 들어간 거는 제가 다 그거를 다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냥 왜 다운로드를 받았냐? 검색하면 나오는데 검색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 왜? 인터넷이 느려지면은 뭐 뜨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 다운로드 받아놓으면은 검색도 훨씬 용이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내가 얼마나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냐면 학교에서 그게 그런 오작동 뭔가 이렇게 불법 말웨어 이런 거 잘못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로 인식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계속 내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아이디 정지되고 그랬었어요. 내가 이제 전화해서 나 학생이다. 그렇게 해서 다 풀고 그랬어. 보통 보시라 그러잖아.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쫙 다운로드 받아갖고 그때 해갖고 이제 그때 이론 페이퍼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험은 몇 개 없었어 그때. 뭐 몇 개 없어도 수백 개 뭐 했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하는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제가 이제 몇백 개 받다가 운이 좋게 인도에서 IIT에서 똑똑한 친구가 인턴으로 와서 제가 그 친구 사수가 되면서 그 친구한테 문헌 조사를 시키면서 그거를 시켜갖고 다 다운로드를 받았어. 내가 진짜 싹 받았어. 싹 받은 다음에 진짜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논문 하나하나는 너무 어려워갖고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특히 내가 물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뭘 했냐? 앱스트랙
초록 읽고 그다음에 그 피규어 그래프들 있어요. 요약된 걸 읽었다. 예. 그렇죠? 요약 이게 초록 요약된 거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이블 같은 거 다 보고 피규어 이렇게 그림 그래픽 같은 거 표 봤다는 거지. 그래프랑 표는 다 봤어 내가. 그렇게 보면서 이제 하루에 막 수십 개씩을 보는 거야. 그렇게 내가 그걸 진짜 탁 보고 나니까 이게 역시 똑같아. 저도 그 금융 보고서 지금도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딱 핵심적인 이거는 딱 사이즈가 이건 풀로 읽어야 된다. 라는 것만 있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앞에 요약된 거랑 테이블 그래픽밖에 안 봐요. 그럼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약이 중요한 거고 목차가 중요한 거 그런 거 거기에 그렇죠. 모든 정보가 다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이거는 풀로 읽어야 될 정도 장난 아니다. 그럴 때만 풀로 읽는 거지. 그러면서 촥 하고 진짜 내가 다 읽어봤어. 다 읽어보면서 이제 어느 연구실이 어느 정도 실험을 했다에 감을 잡기 시작했어 우리 분야에서. 그렇게 쫙 진짜 하다 보니까 뭐가 됐고 뭐가 안 됐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양이기 때문에 질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많이 본 거예요. 쫙 보면서 그러면서도 이거는 우리 연구실에서도 실험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아이디어가 그때 뭐 YJ 아이디어스 뱅크 내가 막 이렇게 적어놔서 우리 교수님이랑 공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다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한 20 몇 개가 나오더라고. 20 몇 개만 거기서 한 8개, 5개만 해도 졸업인데 23개가 나온 거야.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러면서 내가 계속 그 일을 해갖고 어디 학회에 갔다가 그 이렇게 그래핀 표면 특성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컨택 앵글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친수성 소수성에 따라 이렇게 물방울이 동그랬다가 판판했다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계측을 해서 재는 게 어떤 학회에 갔는데 성균관대산 학회 갔나? 거기에서 학회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 아직 논문을 못 낸 상태고 나는 논문을 다 읽어봤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논문은 내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 하면 내가 완전 일반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다른 물질에서는 이미 다 끝난 거고 그냥 물질의 표면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우리 교수님이랑 전공도 가장 상관없는 걸로 우리가 첫 번째 논문을 낸 거예요. 리서치 페이퍼를. 그 인용이 300번이 넘었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만약에 이제 그래핀 하나 꼼꼼하게 이해하자 그래서 막 그거를 막 하나 잡고 막 페이퍼 하나 잡고 막 하나 이해하겠다고 어려우니까 그것만 잡고 막 주구장창 늘어졌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데 그 고수 교수님들이 동의하는 것들이 다 중에 하나가 이거는 아카데미 그러니까 연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필드나 맥락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법론만 바꾸면은 이 맥락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연구 논문 1000개 읽고 박사를 못 받을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1000개 읽으면은.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지도 않아. 왜? 하루에 2개씩 읽으면은 뭐예요? 1년 반이면 읽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거를. 특히 우리나라 친구들은 그게 핵심이야. 근데 안 해. 우리나라 친구들은 더 안 해. 왜?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 그 국내에서 박사 받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요즘에 이제 젊은 똑똑한 교수님들이 많이 와갖고 자기네가 했던 학습 방법을 학생들한테 전파하면서 문헌 조사를 확실히 강화해갖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박사 받고도 글로벌로 나가서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어요. 근데 예전만 해도 그냥 교수님 이 뭐라지 상명하복 이렇게 진짜 이 연공서열처럼 연공서열도 아니지. 이 도제식이 완전 그냥 굳혀져 있어갖고 그것도 일본은 도제식인데도 노벨상 잘 받거든요. 독일도요. 근데 그거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렇게 껐다 켰다만 가르치는 거야. 이거 하고 그러니까 진짜 생각을 안 하게 하고 그러니까 손으로만 일하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논문 실적은 많은데 아는 게 없는 거야. 아는 게 없으니까 뭐 결국에는 그 해외 포닥도 혼자 수수림으로 못 나가고 회사 가서도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회사에서 과장 정도 가면은 뭘 많이 하냐면은 실제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온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문제가 봤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을 가설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과장 정도 되면은 사원 대리들이 이제 실무를 하는데 이 문화도 좀 바뀌긴 해야 돼요. 결국엔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독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고 작가님 맨날 다독을 강조하는데 특히 독서 초보자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말했잖아요. 제목에 우선은 양이에요. 나중은 질은 알아서 저절로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질을 따지게 돼요. 그거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왜?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상권으로 올라가면은 질이 없으면 또 살아남을 수가 그렇지. 없어요. 근데 똑같은데 진짜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많이 읽어봐야 큰 그림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 필드에서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데 다 요만큼 공부해놓고 진짜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 똑같아. 탑이랑 구멍이랑 똑같아. 여러분이 깊게 파고 싶으면은 그 입구를 넓혀야 돼요. 요만큼으로 여러분 구멍을 요만큼만 만들어놨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기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탑도 어때요? 여러분이 높게 쌓고 싶으면 밑단을 널찍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넓게 높게 쌓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다 그냥 좋네. 똑같이 이렇게만 싸고 싶으면 무너져요. 결국에는 무너진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맨 처음에는 특히 초보자 어느 필드나 초보자에게는 질보다는 양이 압도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독서도 말씀하셨는데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이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양보다 질을 논하는 것 중에 그게 뭔가 뭐 이렇게 많이 한다면 조금 약간 뭐랄까 무식해 보이고 뭔가 임팩트 좋은 거 딱 하면 좀 쿨해 보이고 좀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심지어 저는 독서에서도 이런 분이 계세요. 본인이 되게 독서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분도 그렇고 근데 자꾸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좋은 책을 읽는 게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 책을 이미 많이 읽었어.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뭔지를 알고 일단적으로 두 번째로 좋은 작품들은 대부분 솔직히 책 중에 그 쉬운 책 중에 좋은 책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책 중에 좋은 책 중에 어려운 책이 훨씬 많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읽을 수 있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양적 어떤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양서를 소화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서가지고 어떤 책이 좋은 책이고 안 좋은 책인지 알아야 되는데 책을 많이 읽지 않으면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양이 안 받친 상태에서 자꾸 질만 따져서 한두 개 좋은 걸 읽으려고 했을 때 진짜 악선데 정말 좋지 않은 건데 좋은 책이라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남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두 개 좋은 책 읽으면 좋았겠지 싶지만 그거만 하다 보면은 진짜 실력은 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게 지식이 저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이미 책을 많이 읽어서 어느 위치에 있어. 그 위치에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질이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반복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단에 갈 때까지는 이 다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은 솔직히 질이 중요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초보자 때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지. 그 초보 때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거.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다시 대학원 얘기 돌아가면은 제 부사수들은 다 저한테 그 리터레처 리서치 교육을 다 받아요. 뭐 인턴들도 다. 그래서 안 잘 된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한국 친구들도 받은 친구들도 한국으로 카이스트 같은 데로 돌아가갖고 연구를 잘했어. 왜? 문헌 조사를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쫙 충분히 쌓아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렇게 새로운 걸 쓰려 그럴 때는 그러니까 특히 과학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여러분이 뭐 새로운 걸 쓴다고 해서 하늘의 신내림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걸 쓰는 게 아니라 90%에서 80%는 기존의 연구를 근거를 바탕으로 한 20% 정도만 여러분이 임팩트 있게 뭐가 새로운 건지 거기 더하는 거예요. 기존의 연구를 진짜 그런 거는 막 천년에 한 번 나올 거야 말 거야. 아예 싹 다 뒤집고 그냥 없죠. 그러니까 그 지식의 반가운 게 나오잖아요. 거의 없어요. 없어, 완벽한 없어. 새로운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공부된 거를 최대한 많이 아는 게 유리한 건데 그거를 또 모르고 그러니까 막 그냥 무조건 질이 좋다, 뭐 좋은 책을 읽어야 된다, 뭐 그렇게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요즘 무서운 게 인공지능으로 리서치 섞여가지고 아이디어 막 발굴하고 막 쓰게 만들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아무 상태에서 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때려 박아가지고 거기에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인공지능 자체가 왜 발생했냐면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졌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요. 그 모바일 통신의 발달로 쌓인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냥 양만 보면 안 되고 항상 노력이잖아요. 의식적 노력을 해야 돼. 그거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천 개를 보면서도 제가 빨리 졸업할 수 있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 게 아니라 우리 연구실에서 뭐 하면 좋을까 거기서 23개를 뽑아낸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또 다독을 강조하니까 그 다독에 폐에 빠지셔서 막 쓰레기 책 같은 거 막 잔뜩 읽으시면서 뭐 올해 150권 읽었습니다 뭐 이러시는데 의미 없어요. 나도 어떤 분 되게 책 많이 읽어 목록을 봤는데 아우. 가관이더라고. 깜짝 놀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실명을 안 말하겠지만 제가 이제 막 책을 많이 읽었다는 분이 어떤 명절을 막 예를 들어 수미 양가로 따지면은 그거를 이렇게 우리는 저랑 고 작가님은 그건 수 정도로 보는데 그분은 그거를 양으로 줬어요. 양. 근데 그런 분이 어디다 추천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있어요. 누군가 인생 망치는 거죠, 그 사람은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 자기도 읽은 책이 뭐 몇천 권이라고. 도대체 무슨 책을 몇천 권 읽었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공법 강의 다 보세요. 의식적 노력을 안 하면은 백날 읽어도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책 읽는 수준이 높지 않은데 저는 독서를 원래 잘하는 스타일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 작가님이 책을 추천해주면 제가 맨날 말해주는 거 이 책은 어렵다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는 건 좋은데 읽지는 못할 수는 있다고. 근데 갖고 있으면 언젠가 읽게 되니까 사놓으라고 일단 양서들은 다. 저도 예를 들면은 뭐 바른 마음 저는 아직 안 읽었거든요. 이제 바른 마음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그거를 한 3분의 1 정도만 읽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야 되거든요. 그때 옛날에 추천했어 고 작가님이. 근데 그때 읽으려니까 막 너무 어려워. 나한테 바른 마음이 별로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 그거를요. 그러니까 뭐 읽긴 읽는데 이해는 별로 안 돼 나한테 딱히. 아니 근데 그것도 있지. 이제 저는 이제 신 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마음은 기본 컨셉 자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는 필요하면 자꾸 내가 단소리 하거든요. 이거 읽어라, 이거 읽어라, 이거 읽어라. 근데 컨셉을 알고 있는데 대신 이제 양서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 읽으면 소화하면 좋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당장은 안 읽어도 되니까. 그다음에 스케일 같은 거 10점 만점에 11점. 그거는 딱 당장 읽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거 읽는데 제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진짜. 왜냐면 그 책은 또 한 번 읽어갖고 어림도 없고 한 내가 볼 때 10번 읽어야 이해가 될까 말까 제대로 완벽하게는. 왜냐면은 워낙 방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 쓰신 분이 72살인가 그래요. 엄청 그냥 공부에 미치신 분이에요, 그냥 완전. 진짜 공부 덕후예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 그 이론 물리학을 섭렵을 하고 거기다가 산타페 연구소에서 전문가를 다 끌어모아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 자체가 집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딱 한 번 읽고 이해했다 그럴 수 있는 책 자체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읽어야 되죠. 이제 그런 책은 말 그대로 그 아까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10번 읽으면 좋은 책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추천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봐야 돼. 많이 보면 보여요. 또 그것도 소화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많이 양을 읽으셔야지 그게 소화가 되지. 왜냐면 책이라는 게 배경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스케일에서 아는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몇 분 제 지인들한테 추천했는데 다 포기했어요. 읽다가요. 싹 다 포기했어 사람들이요. 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생물학도 있어야 되고 몇 법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작가분이 주장하는 몇 법칙이 여태까지 우리랑 몇 법칙 하는 걸 좀 결이 달라요. 그게. 우리는 몇 법칙을 예측 불가능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분은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타임 베리언트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시간은 일단 배제하고 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시스템의 패턴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알아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렵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일단은 초보자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뭐 유튜브도 똑같고 다 똑같아 내가 볼 때. 시도도 많이 해야 되고 양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갔을 때부터 질을 따져야지. 그래야 또 그 패러다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의식적 노력으로 양을 하다 보면 본인이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네. 그 질이 뭔지. 네. 그 다음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양을 모르고는 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먼저기 때문에 양. 핵심은 그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뼈독자분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양을 경시하면 안 돼요. 양을 경시하면 안 된다. 양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처음에는 더 중요하다. 대부분 질은 양의 기반 위에 서 있다. 그럼 잘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에는 더 재밌는 얘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